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5분간의 운동, 굿모닝 헬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줌바 피트니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피트니스 강사 김수현 씨, 그리고 개그우먼 장미화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건강과 몸 만들기를 책임지는 줌바 피트니스 강사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도 살짝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5분 줌바 피트니스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은 줌바 기본 스텝 중 살사라는 장르의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살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살사 하면 굉장히 막 스텝이 빠르고 그래서 걱정부터 앞서거든요. 살사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아프리카 영향을 많이 받은 여러 문화가 혼합된 리듬인데요. 살사 음악에 쓰이는 악기들은 주로 타악기, 마라카스, 네. 그리고 트럼펫 등 여러 악기가 사용됩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동작, 살사. 어렵지 않게 해주실 네. 거죠? 네. 일단은 이 살사를 배우기 전에 박자를, 리듬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살사 리듬을? 살사 리듬을 네, 어떻게 박수로 배울까요? 리듬 박수로? 배워보겠습니다. 박수로.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요 박자로 네. 일단 먼저 허리손을 해주시고 오른발부터 네. 나갈 거예요. 하나. 오른쪽, 라이트 앤 레프트. 하나, 둘, 셋. 앤 하나, 오른쪽, 둘, 셋. 앤 하나, 왼쪽. 둘, 셋. 에이. 오른쪽, 셋. 왼쪽, 둘, 셋. 에이. 하나, 둘, 셋. 앤 하나, 둘, 셋입니다. 제 구호는 거의 국민. 그러네요. 국민제조 같네요. 국민제조 같죠? 네, 여기서 이제 골반을 좀 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살사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을 주시고 네. 복부에 힘을 주고. 누운 팔자를 그려주실 겁니다. 누운 팔자를. 그래서 골반을 이용해서 네. 오른쪽으로 가실 때 네. 골반을 이동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숫자를 그리시기 어려우시면 네. 그냥 살짝 띵 튕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앤, 둘, 둘, 셋. 이야, 앤, 그저 하나, 궁둥이만 둘, 좀 옆으로 갈 셋. 뿐인데 느낌이 앤, 완전히 둘, 다르네요. 둘, 네. 하나, 둘, 셋. 잘하시면 이제 팔 자연스럽게 네. 움직여 볼 거예요. 어이, 하나. 네. 좋아. 자. 일부러 만드시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네. 어깨 내려주시고 잘하시면 다음 동작 이어가 볼게요. 네. 헤어 브러쉬라는 동작입니다. 발 스텝은 그대로 가시고요. 네. 팔을 오른쪽 브러쉬, 왼쪽 브러쉬, 오른쪽 머리를 앤 쓸어주면서 왼쪽. 내리는군요. 네, 발 동작 같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허리손 해주시고 네. 브러쉬 하지 않고 그냥 오른손 먼저 해볼게요. 네. 발부터 앤, 둘, 팔, 앤, 에이, 하나, 푸시, 앤, 왼쪽, 둘, 헤이, 앤, 오른쪽, 둘, 앤, 왼쪽, 브러쉬, 앤, 하나, 둘, 어이. 둘, 앤, 하나, 앤, 둘. 네 번만 더. 앤, 둘. Yo no sé mañana si estaremos 어이구. si se acaba el mundo. 팔, No sé si soy para ti, si serás para mí, si lleguemos a amar. 어머나. 어머나. 네 번만 더. 하나, Yo no sé mañana quién va a 잘하셨어요. 이야. 어렵네요. 머리 감는 게 더 편하겠어요. 어려워요. 네, 예. 요 살사 동작은요. 네. 복부에 힘을 주셔야 코어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네. 다음 동작. 킥, 아웃 투게더라는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발을 킥 차시고 왼발 킥 차고. 차시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킥, 아웃 투게더. 킥, 아웃 투게더. 자연스럽게. 둘, 셋. 킥, 아웃 투게더. 킥, 아웃 투게더. 킥, 아웃. 미니 스쿼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비슷한 동작이에요. 무릎으로 후, 복부까지 가져오시고 스쿼트. 확실히 동작에 신경 스쿼트. 쓰다 보니까 배에 힘을 안 주게 되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동작은 안 줄 수가 없네요. 둘, 아, 그래요? 스쿼트.
인. 하나, 둘, 스쿼트. 마지막. 한 번만 더. 퀵, 스쿼트. 인, 퀵, 스쿼트. 스쿼트 하실 때는 무릎이 네.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시고요. 아, 엉덩이를 쏠릴 수 뒤로, 있겠네요. 네. 뒤로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Yo no Kiki, sé mañana si estaremos juntos, si se acaba el mundo. Yo no sé si soy para ti, si serás para mí, si lleguemos a amarnos, odiarnos. 미니 스쿼트. Yo no sé mañana, yo no sé mañana quién va a estar aquí. 마지막. 잘하십니다. 이 동작만 해도 충분히 힘이 든데. 힘드시죠? 네, 스쿼트를 통해서 네. 하체 근육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균형 감각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부상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다 다칠 일은 없죠, 선생님? 네. 다칠 일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작 하실 때는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좀 강한 이미지였으면 오늘 살사는 조금 부드럽게 웃으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복부 힘 주시고 네. Yo no sé 살사 라이트, 랩. si estaremos juntos, si se acaba el mundo. Yo no sé si soy para ti, Rush. si serás para mí, si lleguemos a amarnos, odiarnos. 히키, No sé mañana, out together. yo no sé mañana quién va a estar aquí. 미니 스쿼트, 에임. De un café pasamos al sofá, de un botón a todo lo demás. No pusimos reglas 마지막. ni reloj. Aquí 엔, estamos solos 스쿼트. tú y yo. 아, 이거. 네, 저희가 이렇게 모든 동작을 한번 음악으로 연결해봤는데 확실히 기구 운동처럼 저는 힘이 들어요. 장미아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조금 그 음악이 나오니까 동작이 좀 빠르고 그리고 스텝이 약간 엉키는 느낌도 있었지만 네. 이제 저희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쭉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 한번 더 합시다. 네. 네, 하루 5분 굿모닝 헬스로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운동 정리해보겠습니다. Yo no sé mañana si estaremos juntos, si se acaba el mundo. Yo no sé si soy para ti, si serás para mí, si lleguemos a amarnos, odiarnos. Yo no sé mañana, yo no sé mañana quién va a estar aquí. De un café pasamos al sofá, de un botón a todo lo demás. 자, 오늘 열심히 하셨죠?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아, 줌바 피트니스 열심히 하신 장미아 씨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걱정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니 줌바 피트니스에서 좀 건강해질 줄 알았더니 네. 미세먼지 가고 나니까 또 얘가 와가지고 이게 또 걱정이에요. 네, 네, 네. 도대체 얘가 왜 나쁘다는 건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네. 얘가 계속 요즘 주의보 뜨는 거 보니까 아 나쁘긴 나쁜가 보다.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이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장미아 씨가 걱정하는 이것은 과연 뭘까요? 제가 판넬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일단 머리, 두뇌 쪽이죠? 두통이라든지 뇌경색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목 쪽입니다. 목으로 내려가 볼까요? 따가움, 그리고 호흡곤란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피부 쪽은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 쪽을 보겠습니다. 폐 쪽을 보면 폐기종이라든지 천식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제 심장인데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과연 뭘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올봄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힘드셨죠. 이제 공기가 깨끗해져서 살만하다 싶은데 위협적인 오존이 이번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를 느껴요. 몸이 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답답하죠. 영상 10분짜리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바로 오존 때문에 오존이었군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나쁜 녀석인데. 자, 오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오존주의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네. 걱정을 하시고 특히 이제 외출할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오존에 대처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 두 분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장한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네.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배웠죠. 오존이 이제 지구에서 자외선을 막아준다, 지구 위에서. 네. 근데 오존이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하니까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오존이 파괴돼서 지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존이 뭐 파괴되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맞아요,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암도 생길 수 있고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한때 헤어스프레이를 좀 자제해서 쓰자. 맞아, 이게 맞아, 오존을 맞아요. 파괴한다. 네, 심지어 동물을 많이 기르면 동물의 방귀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방귀를 못 끼게 하려고 내가 이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또 이 오존이 나쁘다 그러니 이게 예.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더 헷갈리네요. 저 사실 헷갈릴 만한 게요. 네. 이 오존 같은 경우는 인체에 굉장히 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예. 또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위치나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높이, 위치 이런 거나 아니면 오존 농도의 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네. 얘기하신 것처럼 오존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건 사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라는 얘기일 텐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지구과학 선생님입니다. 그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면 네. 이전에 배운 거 잘 기억 떠올리시면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한번 막아줄 수 있는 맞아, 지구의 맞아요. 방패막 역할을 네. 하는 걸 네.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존의 90% 이상은 성층권 안에 존재를 해서 저렇게 오존층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C를 거의 99% 가까이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마운 녀석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오존층 파괴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이런 오존층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네. 지금과 같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오존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잖아요. 맞아요. 오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O3. O3, 그렇죠. 예. 그렇게 쓰죠. O2는 산소는 O2로 쓰고. 그죠?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존은 이제 O3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존 산소 혼자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오존은 그 무색의 독성 가스인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레이저 프린터를 복사할 때 예. 그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가스가 이제 오존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근데 이 오존으로 살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오존은 강한 살균력이 있어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염속 가스로 살균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예. 그 살균력이 강해서 악취를 제거하거나 뭐 농약 분해, 네. 중금속을 제거하거나 네. 유해물질 분해 또는 네. 소독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필요하고 너무 이름도 좋은 오존이야. 거고. 너무 좋아. 그래요 또? 왜? 오존. 아니 그런데 얘가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한 영향을 일으켜서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사망률도 그러니까. 증가시키고 왜 이런다는 거예요, 민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살균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살균 때문에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존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산화력과 살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잘 이용을 하면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네. 가장 노출이 되기 쉬운 피부나 눈에 있는 각막이나 결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기체이다 보니 우리가 흡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폐로 들어가서 폐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 교수님, 예,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네. 오존은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흡입하게 되면 폐포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희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호중구 같은 염증 세포를 많이 혈액에서 잡아다녀서 그것이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가 예민해지고 또 기도가 손상이 되고 이래서 이제 기침이나 가래 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 사진으로 보고 있는 건 무슨 실험하신 거예요? 저게 이제 주의 모델을 가지고 오존을 노출하는 해서 이제 폐포를 얻은 사진인데요. 왼쪽에 이제 정상 소견은 정상적인 폐포의 소견이고 이제 오존에 노출된 폐, 손상된 폐는 이렇게 이제 그 폐포 내에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세포를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는 좀 크기가 작고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 파괴돼 가지고 이제 재생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색깔도 좀 다르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오존을 뭐 많이 쐬면 우리가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핀 것과 같은 뭐 그런 증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오존을 농도별로 실험을 해보면은 오존 농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기도가 이제 예민해지고 그 고농도의 오존을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은 기도가 이제 파괴되는 그 기도도 수축하고 파괴되고 섬유가 와가지고 그 담배를 오랫동안 피신 그 정상인의 그런 흡연폐하고 유사한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정상 기도하고 이제 그 수축된 기도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왼쪽이 이제 정상 기관지 소견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기관지 내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세포가 상피세포가 탈락이 돼서 기도를 꽉 막고 있는 소견도 보이고 염증도 이제 침륜이 되고 기도 평활근도 좁아지게 돼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진짜 환자에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리 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욱더 이제 기침, 가래, 호흡곤란도 심해져서 이제 증상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판넬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피부, 머리, 심지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를 보면요. 오존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뇌경색의 발병률 역시 같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존이 뇌 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동 연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실제로 오존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가장 충격적인 게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존 농도가 그 기준 농도가 8시간에 60 ppb, 또 1시간에 100 ppb를 이제 권장 허용 농도로 하고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100 ppb가 올라가면은 사망률이 1%에서 많게는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 제가 이제 항상 요즘도 미세먼지를 체크하거든요. 그럼 미세먼지 바로 밑에 오존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꼭 뜨더라고 수치가. 맞아요. 그러면서 오존주의보 발생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오존주의보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계속 오존주의보가 뜨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예, 제가 못 느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뜨는 게 맞나요? 아니요, 잘 인지를 하신 건데요. 사실 이전에 비해서 최근에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실질적으로 수치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2건밖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을 하지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무려 64건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또 5년이 지난 작년 2017년도에는 276건이니까 최근 5년 사이에만 해도 벌써 4배가 넘게 증가를 한 거죠. 맞아요. 시내 그 전광판에도 보면은 오존주의보 발령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봤는데 특히 여름에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오존이 햇빛이 강할 때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차가 많이 이동하게 되고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이제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질소산화물이 이제 NO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식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소 분자하고 산소 O2가 합해지면 O3가 돼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강할 때 오존 생성이 더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름에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여름 중에서도
낮. 한 그렇죠. 2시 요때가 그죠? 예. 가장 심할 수 더우니까. 있겠네요.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오존 농도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존 수치가 높아졌을 때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4시가 최고조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어떤 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지 나쁜 줄은 알지만 네네. 사실 먹고 살려면 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쵸? 예, 예, 그 시간에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걸 좀 짚어주셔야죠.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소품을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네. 여기에 뭐 모자 네. 그리고 옷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옷이 아니고요. 헐렁한 흔히 여성분들이 표현할 때는 박시한 네. 그런 그렇죠. 옷이 하나 준비가 돼 있고 영어인데 소매도 꼭 사투리처럼 길고요. 들렸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마스크 우리가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마스크 그다음에 선블럭 선크림. 그러니까 선크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 물품 중에서 네. 오존 농도가 높아졌을 때 도움이 되는 물건이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아, 2개가. 예. 언뜻 생각에는 네. 일단은 선크림 정도는 바르면 그렇죠. 네, 우리가 자외선도 차단하니까 네. 어느 정도 차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네. 마스크는 이게 호흡기와 관련된 거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니까 네. 오존도 역시 오존도 좀 막아주지 않을까 막아주지 생각도 않을까. 드는 나는 아무리 막아줘도 마스크는 못 쓸 것 같아. 너무 30도의 더우니까. 마스크는 못 쓸 것 같아. 너무 답답해서. 현실적으로 예. 답답하긴 그렇죠. 해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여성분들도 예. 메이크업까지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한 선크림이나 네. 사실 목록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모자도 좋을 모자. 것 같고요. 뭔가 햇빛을 가려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긴팔이니까 네.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약간 생각이 좀 들어요. 긴팔이 아니에요. 보니까 7분에. 그래도 우리가 한여름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날카로우시네. 짧은 걸 입잖아요. 아무튼 헐렁하게 시원하게 입는 옷인데. 네, 뭔가 좀 많이 가려주면 좀 좋지 않을까.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품을 저희 이제 제작진이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준비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존 농도가 높을 때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외출을 안 하고 오존에 노출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일단.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굳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여기에 하죠. 나와 있는 네. 소품을 본다면 네. 마스크는 이제 크게 대기 오염 물질이 이제 입자상 물질하고 가스상 물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가 이제 입자상이고 예. 이런 입자상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면은 어느 정도 그 필터링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존은요? 이 가스상 물질이어 가지고 예. 마스크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요. 오존은 그냥 통과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크 자체를 통과해 버리는군요. 어머나, 어머나. 의미가 없겠네요, 마스크를 쓰신 게. 그러네요. 그러면 선크림은 어떨까요, 민 원장님? 이야. 요렇게 이제 통과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예. 무서운데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존 자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오존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자체가 자외선과 함께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오존의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존의 농도가 높고 자외선의 농도 역시 강해졌을 때 네. 이런 오존이 농도가 높은 상태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층의 각질층이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고 네. 색소 질환도 역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얼굴에 김이나 주근깨 같은 이제 색소들이 많이 생기고 좀 칙칙해진다라고 하는 게 오존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 자외선 차단 지수 중에서 SPF 지수가 30 이상 되는 선크림을 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네. 흔히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면 얼굴에만 바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피부암이 호발하는 부위는 목이나 손등 같이 사실은 쉽게 놓치는 다른 부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 전체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이제 얘기해줘요?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아니 목이나 지금 손등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진짜로? 네. 나 못 듣고 있었니? 예. 저희 프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주 불러요. 듣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꼼꼼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선블럭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껴 바르게 아껴 발라야지 하는 싸죠. 경우가 있는데 술보단 싸요. 그러니까 좀 술을 꼼꼼하게 먹으면서. 나가시는 분들은 목도 그렇고 손등도 그렇고 손등도 노출되는 부분은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자체를 준비한 게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물건입니다. 헐렁한 옷. 뭔가 있으니까 준비를 지금 했단 헐렁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자외선이 너무 강하고 오존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예. 이 강한 자외선이 옷감을 뚫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옷보다는 아무래도 좀 헐렁한 옷을 입으면 그 네. 사이에도 공간이 뜨니까 피부로 노출되는 게 줄어들고요. 네. 또 옷이 헐렁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기체들이 머물지 않고 좀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오존이 쌓이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헐렁한 옷을 입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소품처럼 준비한 저 모자 역시 네. 모자나 선글라스를 써서 좀 자외선으로부터의 노출을 피해주는 게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오존은 어쩔 수 없이 기체이기 때문에 마시면은 들어가지만 피부 쪽에는 우리가 이런 그 장비를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양산 같은 거, 그죠? 도움이 되죠.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과 오존이 헐렁한 같이 거. 붙어 다닌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태양이 높이 뜨고 뜨거울 때 이 예. 오존의 수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존 농도가 높다는 건 자외선도 강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네.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게 네. 오존으로부터 나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독 그 햇빛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가 그래요, 요즘. 그래요? 그 햇빛을 쐬면 피부가 빨개져요. 이거 알러지. 예, 그래서 햇빛 알러지라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하지만 평소에는 여름이어도 조금 긴 팔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왜 우리 뭐 토시라고 해서 왜 이렇게 팔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태아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것처럼 오존의 농도가 높다는 건 그 자체가 자외선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햇빛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요즘과 같은 때 사실 증상이 올라오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이제 장미아 씨도 최근 들어서 더 얼룩덜룩해지고 빨갛게 올라온다는 게 최근에 오존 농도가 높았잖아요. 아, 그래도 얼룩덜룩은 좀 그렇잖아. 네. 그런 거에 대한 피해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햇볕 알러지라고 하는 건 사실 알러지 질환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광과민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이 됐을 세상에. 때 가렵거나 괴롭다.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붉은 발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피부 질환을 말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저는 것도 그게 괴롭겠다. 제가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이 오존이 그러니까 한 몫을 한 거였네요. 그러네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존이라는 녀석이 잘 쓰면은 우리에게 이로운데 그렇죠. 기체 상태의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해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비소도 적당히 쓰면은 이게 우리에게 이로운 물질일 수 있지만 네. 독이잖아요. 네, 이렇게 동전의 이제 양면 우리가 같네요.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존 농도가 심할 때 피해야 할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존 농도가 높을 때 피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짜잔. 검은 아스팔트 위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차도 옆. 네. 둘 다 우리가 도로를 걷더라도 차도 옆쪽으로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둘 다 피할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스팔트 위나 차도 그래도 옆이나. 둘 중에 피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둘 중에 하나? 네. 아, 아까 그 산소와 이 배기가스가 네네네. 만나서 오존이 발생한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차도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는 평소에 걸어도 안 좋아, 차도 옆은. 그렇죠. 그렇죠. 예, 매연도 심하고. 그러니까. 예. 예. 자, 검은 아스팔트 위, 차도 옆 중에서 우리가 오존 농도가 높을 때 피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장 교수님? 두 군데 다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아, 그걸 그렇게 밋밋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지? 정답은 두 군데 답니다. 이제 검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햇빛이 강할 때 아스팔트에서 열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오존이 많이 이제 생성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지금 이 화면에 이제 나오잖아요. 차도 옆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물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존 생성이 훨씬 많아져서 두 군데 다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무튼 햇빛이 강할 때는 찻길에는 가면 안 되겠네요. 무조건. 그렇죠. 그죠? 예. 고역 쪽은 이왕이면 좀 피해서 다니는 걸로. 예.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운전을 좀 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 대중교통 이용하고 맞아요. 그 급한 일 아니면 조금 몰았다가 좀 한 번에 맞아요. 예, 차 탈 때 이렇게 타고 나가고. 아까 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강하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뭐 오전에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해가 질 무렵에
하는 것도 우리도 방법일 스페인처럼 수도 있을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을 자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오전 고민도 때문에. 되네요, 실제로. 야, 차를 안 끌 생각은 안 하고 낮잠 잘 생각은 안 하고. 아유, 대단해요, 또.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네.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도 오존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복사기를 사용하거나 레이저 프린터 사용하실 때 보면 이제 프린터기에서 열나면서 점점 비릿한 냄새가 좀 맞아요. 올라오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오존이 생성돼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고요. 또 아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헤어스프레이를 벌써 기억을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아마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헤어스프레이 사용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뭐 질소산화물이나 유기화합물이 나와서 오존이 생성이 될 수 있다. 역시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이나 살균 제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복사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도 오존가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라고 안심하실 수가 없는데 실내에서 오존 농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는 환기가 아니고 반대로 문을 닫으시고 습도를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요. 네. 여태 미세먼지 다루면서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네. 우리가 다뤘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방사능을 할 때도 거기에 해독에 좋은 음식을 다뤘었는데 그랬죠. 이 오존에 좋은 음식도 우리가 한 번은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궁금합니다. 그럼요. 준비를 또 했죠. 아, 그래요? 특히 이번에 오존에 좋은 음식은 네. 더더욱 이제 끌리실 거예요. 굉장히 쉽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고 네. 비싸지 않습니다. 자, 뭘까요? 그렇군요. 하나, 둘, 셋, 짜잔. 에이? 뭐요? 물이에요? 네. 오. 약간 생각도 싱겁네요. 못하셨죠? 저희를 물 먹이시는 건가요? 물, 네, 사실 H2O 맞죠? 네. H2O인데요. 네. 어떤 음식보다도 물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오존을 네. 배출하기 위해서는. 오존의 농도가 올라갈 때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좀 배출해주는 효과도 있고 네, 또 피부에서도 오존이 쌓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금방 배출이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네, 네. 하루에 적어도 1리터 이상의 물을 좀 충분히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더울 땐 물을 그러네. 먹게 되잖아요. 예. 맞아요. 여름에 그렇죠. 그 뭐 수분 보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 교수님, 이 밖에도 뭐 일단은 호흡기내과 전문이시니까 우리가 오존으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내지는 좀 이 오존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저에게 전달을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 안 하는 게 제일 아유. 때고요. 아, 교수님 먹고 집에 살아야 앉아 되니까요. 있어야겠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취약한 계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아나 노인 아. 또는 이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네.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 네. 그리고 심장 질환 환자들 이런 경우는 이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서글프신데 이른 새벽 너무 추울 때도 나가시면 안 되고, 그죠? 요즘은 그래도 너무 좀 더울 때 오존 그렇죠. 때문에도 나가시면 안 되고, 좀 네.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죠, 네. 장미아 씨?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옛날하고 달리 예. 우리가 왜 추운 겨울에는 새벽에 나가시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새벽 운동 예. 좋지 않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더울 때는 사실 누구나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내가 몸이 좀 약하면 약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럼요. 예. 이런 좀 정보를 잘 알아서 네. 내가 움직일 시간과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분들은 예. 정말 왜 하필 내가 사는 세상이 이래 이런 분들도 맞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참 살기 힘들다. 맞아요. 무슨 미세먼지 체크해야 되고 오존 자외선 체크해야 맞아요. 되고 이제 오존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런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존 농도가 심할 때는 조금 외출을 삼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존 농도를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미세먼지도 어플 통해서 매일 체크하시잖아요. 네네. 오존 농도 역시도 같이 이렇게 자주자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일단 에어 코리아라고 하는 웹사이트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각 지역별로 대기 환경 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특히 대기 환경 정보 이 사이트를 잘 이용을 하시면 네. 뭐 오존뿐만이 아니고 황사나 미세먼지 또 오존주의보 오. 경보가 발령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 모두 문자로도 알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좀 더 간편하게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일상생활 하시고 또 스케줄 같은 거 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동선 같은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죠. 네. 자, 오늘 오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오존에 심하게 노출이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장미아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오존이 그 마스크를 뚫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몰랐던 사실.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애구나. 네, 저는 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 이 차의 오염으로 인해서 네. 심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동차 끄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네, 네. 이왕이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혹시 장 교수님도 더 첨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취약계층 네.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노인, 소아 예. 이런 분들 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챙겨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군요. 그리고 예. 젊은 사람들도 반팔로 다니면 안 좋겠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좀 노출을 예.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opping. This party's never stopping. We're hanging out. Yeah.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37분이고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실생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톡톡 생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벌써 만약 걱정이에요. 오른다면 인상률이 3%대가 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많이들 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아픈 것만 해도 서러운데 병원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네. 게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확대가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새롭게 달라진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또 새롭게 개선된 내용은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좋습니다. 짚어볼까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면 네네.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건강보험 혜택도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게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과연 어떤 건강보험 혜택이 우리에게 더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해소. 이걸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3대 비급여 부분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많이 하게 실질적으로도 되는데요. 굉장히 부담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선택 진료비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대형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네. 좀 뭐 에이스 의사라고 할까요? 인기 의사분이 있으면은 네. 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의사 선생님을 선택적으로 선택했다. 네. 그 대가로 한때 많게는 50%까지 진료비를 더 냈고요. 한 최대 15%에서 20%를 더 냈는데 바로 이 선택 진료비가 이제 이미 네. 1월 1일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택 진료비가 아예 없다라는 네, 네. 점이 우리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에 네. 하나의 반대 급부로 대가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분에게 진료를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생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까지 해소가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네. 그 부분은 부담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럼 선택 진료비가 없으면은 네. 마치 우리가 무작위로 네. 뭐 쉽게 뺑뺑이 돌리듯이 아무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냐라고 네.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이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라는 권리는 살아 있고요. 네. 대신에 기존에 더 냈던 추가 부담, 이 선택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자가 예전처럼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권리까지 같이 없어지게 됐다는 말씀 아니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원합니다 하면은 네. 원해서 그 선생님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어요. 권리는 살아 있는 건데 네. 이 비용을 안 낸다라는 것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 몰릴 거 유명 아니에요. 네. 다 유명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몰리게 될 생기게 텐데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 특히 어떤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냐고 있냐면 이제 동네 병원이라든가 작은 병원을 안 가고 예. 다 대형 병원으로 이 선택 진료비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겠네요. 특히 병원 내에서도
한 의사 선생님 뭐 몇몇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몰립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쌍둥이가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아과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 선생님들이 한 너댓 분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항상 그분에게 줄을 서게 유독 되고 몰리는 분이 우리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특히 예. 대형 병원, 뭐 예. 게다가 심장이라든가 뭐 정형외과, 예. 허리 디스크를 할 때는 전문 병원. 그 선생님한테 몰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선택 진료비가 있었을 때는 좀 병원 내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네. 자체 보상 제도를 해서 왜냐하면 더 많이 몰리면은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선택 진료비가 없어지면서 좀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 차차 병원 내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선택 진료비와 함께 네. 이제 지금 3가지 비급여 사항 중에 2가지가 상급 병실료, 네. 간병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해소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상급 병실료 같은 경우에도 이때 병원에 뭐 가족이나 누가 한번 입원해 봤을 때는 네. 다 알게 됩니다. 현재 과거 6인실에서 이제 4인실까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4인실도 일단 막상 입원하러 가려고 보면은 네. 거의 없습니다. 없죠. 왜냐면 그래서 그쪽에 다 몰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2, 3인실에 가야 네. 되는데 네. 2, 3인실은 그러니까 4인실 윗부터는 보험 적용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만 거기에 입원한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했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는 2, 3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한다. 근데 비용 부분으로 좀 보면은요. 네. 기존의 2인실 같은 경우가 24만 원. 그런데 진짜 어쨌든 24만 원 내고 하루 이틀은 있어야 울며 4인실에 자리가 겨자 나거든요. 먹기였죠. 예. 예. 그런데 저 2인실에 이제 입원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병원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약 한 8만 9천 원, 절반 정도 10만 원 돈이거든요. 네. 물론 비싸죠. 예. 물론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직까지 4인실을 그렇죠. 충분히 확보 못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24만 원에 내는 비용을 1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이 2인실,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인실은 아닌 거죠. 2인실 아닙니다. 거기는 또 1인실.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1인실은 특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들은 아니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 1인실로 또 아예 왜냐하면 이게 절반의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으면은 병원도 그걸 또 일종의 악용할 수가 있겠네요. 수익성을 영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일대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간병에 대한 공급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저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왜냐하면 2022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거의 노령화 때문에 맞아요. 어르신들의 이제 간병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병비까지도 맞추겠다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선택 진료비, 엄청 개선되죠. 상급 병실료, 간병비까지 네.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고요. 자,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 그 2번째는요? 네. 어떤 바로 내용이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목할 부분인데 임플란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입니다. 인하. 그렇죠. 예. 현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2개까지 네.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그러니까 50%만 내고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인 부담률이 이제는 50%에서 30%로 완전히 쭉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희귀 난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 부담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년에 2개까지는 30%만 내면 할 수가 있고요. 네네. 희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희귀 난치 환자는 10%, 만성 질환 환자는 20%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는 뭐 난치병 환자들은 굉장히 좀 그나마 부담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이 치아가 없어서 임플란트라는 것도 어느 정도가 네, 있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치아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나는 어떡하냐? 임플란트 뭐 겨우 2개 하란 말이냐? 이분들은 틀니를 하면 됩니다. 이미 틀니는 건강보험에서 다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틀니 쪽으로 선택하시면 또 어르신들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정말 듣기만 해도 일단은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치아하면 오복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잘 못 씹게 되면 그것만큼 소화가 잘 안 되기 불행한 게 때문에 없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젊은 세대도부터 많이 하고 네, 또 네. 노인들에게까지 그 혜택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가장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비용을 한번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일 것 시뮬레이션 같아요. 해보면은 임플란트도 진짜 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네, 네. 우리가 한 110만 원
120만 원 선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네, 기준으로. 네, 네. 그럼 기존에 60 이상 어르신들은 2개를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기존에 냈던 돈 50%가 본인 부담률이었으니까 한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이제 7월부터는 30%까지 떨어지니까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거의 30만 원대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30%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부담이 덜하네요. 네, 저 정도라면은 정말 소중한 네. 치아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좀 많은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 세 번째는요. 뭐가 개선되죠? 보겠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제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동네 병원이라든가 한의원 갔을 때 네네. 외래로 들어갔을 때 정액제라고 해서 15,000원 이하다라고 할 때는 1,500원만 내면은 됐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많은 문제가 뭐냐면 15,000원이 넘는 거예요. 네. 15,000원이 넘어서 한 뭐 100원. 100원 좋습니다. 네, 네. 16,000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이 되니까 네. 아 이게 좀 너무나 좀 안타깝잖아요. 예, 15,000원 불합리해 기준이라는 보이기도 거. 아니 이렇게 보면은 뭐 10원이건 100원이건 이 차이 때문에 무려 한 3,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5,000원인데 1,500원인데 만에 하나 15,000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30%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3,000원까지가 그러니까요. 부담이 확 늘어나게 돼서 예.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일단은 구간을 좀 확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외래 정액제가 적용되는 구간을 이제 2만 원대까지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2만 원대까지는 1,5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좀 같고. 현실화했다라고 볼 예. 수 있겠네요. 하고 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20%를 한 방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비의 구간에 따라서 10%, 20%, 30% 일단 이렇게 해서 특히 노인분들이 이 어르신분들이 동네 병원 그러니까 외래로 들어갔을 때 네. 본인 부담률이 이제 거의 낮추는 뭐 네, 1,000원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 정도로 혜택이 돌아가게 굉장히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100원 차이 때문에 3,000원을 되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 부분을 현실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좀 금액대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기존에는 15,000원 이하가 1,500원이고 15,000원 넘을 때가 본인 부담률 30%다. 저렇게 네. 됐었는데 네. 일단은 2만 원대 기준으로 해서 2만 원부터 25,000원, 25,000원 초과 부분만 해서 이제 개선된 부분은 1,500원에 되는 구간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25,000원이 초과될 때 한해서만 기존에 적용됐던 30% 본인 부담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웬만한 동네 병원을 찾아가셨을 때는 뭐 1,500원으로 아마 어르신들은 노인 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노인 외래 정액제가 어느 병원에나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이게 또 그렇지는 궁금해요. 않습니다. 이게 동네 병원 한 의원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래 정액제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도 막 본인 부담률 10%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또 저 외래는 외래 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또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의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동안에 약간 좀 높아졌었거든요. 저건 이제 한의원 부분만 이제 따로 나온 것인데 네. 15,000원 이하는 기존에도 1,500원 똑같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2만 원까지는 2,100원. 그리고 본인 부담률 30%가 기존에 아닌데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7월부터는 15,000원은 1,500원이 맞지만 그 다음부터 1,500원부터 25,000원까지는 10%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많아봐야 2,500원이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25,000원부터는 또 20%.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구간은 한의원에 가셔서 3만 원이 넘을 때. 그러니까 3만 원이 넘게 나왔을 때 3만 원 나왔다. 네, 그러면 네. 9,000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어르신들이 한의원 많이들 이제 찾아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한의원에 대한 또 특별 배려도 함께 이번 혜택에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일반 병원, 우리가 이제 흔히 양의원이라고 하는 곳, 한의원이라고 하는 곳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노인 외래 정액제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외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아니 나 왜 입원했는데 이걸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통원 치료라고 그러죠. 그렇죠. 찾아가서 직접 진료를 받을 경우에 네.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약국은 어떤가 또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데요. 약국은
병원 가면 꼭 들러야 되는 세트 개념이잖아요. 약을 그렇습니다. 타가야 되니까. 약국에서도 노인 외래 정액제가 적용이 되나요? 개선안이 이번에 함께 적용이 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10,000원 이하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제 약값이 10,000원 이하가 나올 땐 1,200원을 냈는데 네. 1,200원을 1,000원으로 이제 200원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10,000원 초과 부분부터 12,000원까지 약제비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는 30%인데 저 10,000원에서 12,000원을 20%. 저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약제비 봤더니 저 10,000원에서 12,000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을 하나 신설해서 저 부분은 30%가 아니라 20%다. 그러니까 한 11,00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0% 적용하면 2,200원 정도 약제비만 내시면 된다. 그래서 아마 병원 가시고 뭐 약 하시고 하더라도 5,000원 그러니까 이하에서 5,000원 이하에서 다 해결이 4,000원에서 이제 해결하게끔 이제 이런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대되는 건강보험 혜택 3가지입니다. 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가 3대 비급여가 해소가 됐다. 개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많이 낮아졌다. 50%에서 30%로 30%까지. 노인 외래 정액제가 상당히 개선됐다. 근데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고 통원 치료에 해당이 그렇습니다. 된다는 점 꼭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3%씩 더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이런 다양한 혜택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내시는 만큼 권리를 또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의료비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약품에 대한 얘기로 이어나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편의점에서도 상비 의약품 많이 구매할 수 그렇죠. 있어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렌즈 관련된 물품들도 있고 감기약도 팔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기약을 실제로 많이 사 먹어봤어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또 아기들이 있으시니까 새벽에 또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소화제 같은 경우가 정말 수요가 많고요. 맞아요. 파스도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오다 가다 그냥 많이 사게 됐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1, 2월에 전해드렸을 텐데 편의점에서도 요즘에 상비 의약품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누가 좀 싫어하겠습니까? 기존에 약국이 약국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인기 있는 품목들이거든요. 다 이게 파스라든가 해열제라든가 뭐 소화제라든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건당국에서는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막 약을 사니까 좋아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확대하겠다. 그런데 약사회에서는 또 안 된다. 기존 거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해서 피해가 갔다라고 해서 참 많은 이제 갈등이 있다가 이 협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졌고 이제 선거도 끝나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다시 한번 편의점에서 팔게 되는 상비 의약품들의 확대될 논의가 지금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두 번째 아이템은 과연 편의점에서 이 상비 의약품이 어떤 것들이 더 앞으로 추가가 될 건가? 혹은 이것들은 기존에 또 약국과의 갈등은 없을까? 이 점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약국의 입장도 사실은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충안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비 의약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기존에 한 13개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12년 11월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이제 결정이 되면서 편의점에서 상비 의약품 같은 것들은 팔 수가 있다. 그 군들을 하나 좀 보면은요. 해열 진통제가 한 5개 정도가 종류를 해서 팔게 되고요. 감기약이 이제 2종, 그다음에 소화제가 4개 종. 아마 소화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스도 이제 구입할 수가 있어서 하여간 인기 품목들은 다 웬만하면은 급한 것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구할 수가 있고 2012년부터 해보니까 되게 반응도 좋아서 2016년에 확대하자 그랬더니 이제 약사회와의 갈등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때문에 확대가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긴 한데 위험성도 있잖아요, 사실. 위험성도 분명히 있고요. 또 오남용의 의혹도 있고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처음에 저제도를 할 때 외국엔 다 드럭스토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왜 막 약사들 기득권 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또 우리는 약국 문화가 하나의 이 틀로 시스템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편의점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기존의 틀이 안 바뀐 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속도 조절을 많이 해올 필요가 있었었고 네. 그래서 많은 협의 또 이렇게 넘길 경우에 오남용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지 또 하나의 기존 뭐 약국은 또 약국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약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협의가 많이 돼서 기존에는 이제 13개 품목 정도여서 했었는데 또 해보니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많이 청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2가지 정도가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자, 뭐 필요한 약들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근데 네.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없는 것 중에서 네. 이건 좀 있어야 되는 것들. 네. 일단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제산제라고 지사제. 하죠. 제산제 일단. 제산제가 속쓰림. 그러니까 속쓰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좀 청원이라고 할까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있었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예, 제산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방금 지사제. 예, 지사제 같은. 술 마시면 또 바로 화장실 많이 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논의도 잘 되면 어느 정도가 네, 긍정적으로 되면 네. 제산제와 지사제가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이제 조정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제 제산제, 지사제가 포함이 되고 네, 네. 이제 더 많이 아마 몰리게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약국 쪽 약사회 의견도 좀 보건당국이 들어본다는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막 확 바꾸지는 않고요. 조금씩 방향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거나 이제 7월 하순부터 아직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논의의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절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 약국을 하시는 분들의 그 권리를 빼앗는 어떤 형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가 잘 절충안을 마련해서 소비자도 편하고 또 약국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사옥이다 딱딱하잖아요. 네네.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 가기가 늘 싫고. 그렇죠. 근데 요즘의 문화는 회사 사옥도 굉장히 많이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고 또 탈바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옥들이 저렇게 이쁘고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모래가 담긴 작은 상자에서 상어 모양 장난감을 움직이자 아래층에 설치된 대형 모래판에선 실제 상어를 본 듯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안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선 벽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미술관, 일명 인터랙티브 미술관입니다. 하지만 건물 로비로 나가면 사원증을 목에 건 회사원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테마로 지은 화장품 회사 사옥입니다. 사옥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한 겁니다. One is the quality of the workplace, and the second is the contribution the building can make to the city. 폐쇄적 공간으로 여겨졌던 사옥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 철강 회사는 사옥 내 카페는 물론 서점과 수족관, 미술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회사원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동네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왔을 때 잘 쾌적한 분위기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터를 넘어 만남의 장이 된 사옥이 지역사회와 소통은 물론 기업의 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채널A 김예지입니다. 네, 회사가 아니라 복합 쇼핑몰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정말 일할 맛 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서 이게 회사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어젯밤 우리 한국과 스웨덴 러시아 월드컵 너무 좀 안타깝게 또 월드컵 얘기해야죠. 페널티킥으로 우리가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월드컵 특유의 한국만의 응원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리 응원 문화 열기는 정말 뜨거웠다라고 하는데요. 어젯밤 한국 스웨덴전을 응원했던 우리 국민들 거리 응원의 모습,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애국가가 울리고 대형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붉은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응원에 나섭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를 보러 나온 시민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서울시청 앞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딸하고 친구가 외국에서 와서 같이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강남에도 붉은 악마들이 모였습니다. 파도 타기와 함께 응원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붉은 물결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경기 시작 전부터 공연으로 응원 열기를 달아오르게 했고 강원도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권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예, 물론 우리가 시원하게 스웨덴을 이겼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월드컵 자체를 축제로 즐기는 모습이 참 성숙한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날씨를 살펴볼 텐데요. 어제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덥다 보면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존 농도도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를 좀 꼼꼼하게 여러분께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알려주시죠. 네, 본격적인 여름 시작도 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은요 31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져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장맛비가 찾아왔습니다. 그 밖에 일부 내륙으로도 오후에는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 참고하셔서 우산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조금 전 제주엔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 최고 60mm의 비를 뿌린 뒤 물러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엔 전남과 경남 남해안으로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는 남부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미리 장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20도, 광주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끼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단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구 26도, 전주 25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전북을 제외하고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역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충북과 전북, 광주, 울산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존 농도는 경기와 영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이번 주 내내 더위의 기세는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은 물론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비가 집중되는 내일까지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해상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6월 19일 화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요즘 월드컵 축구 보시느라고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낮에 일하실 때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변함없이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